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어떻게 한국에서 꿈을 이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한국인 간호사가 보여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들으시면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케냐 나이로비 교회 키베라 빈민가.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어요.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에서 아일라 무테치라는 17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아일라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판자로 만든 작은 공간, 아이들이 앉을 의자도 없어서 땅바닥에 둘러앉아 수업을 해요. 칠판이라고 해봐야 벽에 검은 페인트를 칠한 것이 전부였죠. 그래도 아일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고 간단한 덧셈 뺄셈을 가르쳤습니다. 아일라 선생님, 저희도 언젠가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9살 소년 키프가 물었어요. 아일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정규 교육이란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학비를 낼 수 없을 뿐더러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가장 어린 6살 아이가 아일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왜 항상 책을 읽어요? 아일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책 속 세상으로 도피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일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 속 세상에선 내가 가난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아일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리쳐 울고 있었어요. 아일라의 하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로 끝납니다. 50kg짜리 쌀포대를 머리에 이고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200실링,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죠. 그 돈으로 가족 4명이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일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 양초 불빛 아래서 혼자 영어책을 읽으며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영어 사전이 아일라의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같은 시각 한국 서울의 한 종합병원. 국제보건과 간호사인 박연경은 1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39살의 연경은 10년 전 케냐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아직도 생각하곤 했죠. 특히 7살이었던 아일라라는 소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실 연경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연경은 부모님이 농사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간호사가 되기까지도 쉽지 않았죠. 야간 근무를 하며 대학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일라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경은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케냐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7살이었던 아일라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 아일라는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했지만 눈만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경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아일라의 어머니 와무이는 결핵 말기 환자였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아일라 걱정만 했어요. 연경 언니, 우리 아일라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요. 언젠가 큰 사람이 될 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세상을 떠나고 아일라가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 도와주세요. 와무이의 간절한 부탁이었죠. 연경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아직 거기 있겠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연경은 즉시 케냐에 있는 옛 동료 간호사 메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메리는 아일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아일라. 그 아이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 영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해서 관광객들 통역도 해주고 있다더라고요. 메리의 말에 연경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을까? 며칠 후 연경은 용기를 내서 직접 아일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 전화를 받은 아일라는 처음엔 누군지 몰라 당황했어요. 10년 만에 듣는 연경의 목소리였거든요. 안녕, 아일라야. 나 연경 언니야. 기억나니? 연경 언니예요. 정말 연경 언니예요. 아일라의 목소리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일라야,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 연경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일라는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기억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간 통화를 나눈 후 연경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일라야, 한국에 와서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언니가 모든 걸 도와줄게. 하지만 아일라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일라에게는 중요한 고민거리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어린 동생 카마우 문제였어요. 12살인 동생은 아직 아일라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아일라가 매일 벌어오는 돈으로 동생의 학용품도 사야 했고 아픈 할머니 약값도 대야 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반대였어요. 아일라의 아버지 무태치는 딸이 멀리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여자아이가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고집이 있었거든요. 무태치는 아내를 잃은 후 아일라에게 더욱 의존하게 됐어요. 딸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여권도 없고 비자는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어요. 여권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일라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 혼자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요? 가족들을 두고 떠나도 되는 걸까요? 아일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아일라가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무태치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밤마다 잠을 설치는 걸 보니 안타까웠거든요. 무태치 자신도 젊은 시절 꿈이 있었어요.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죠. 그래서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때 무태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내 와무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아일라야, 이걸 읽어봐라. 무태치가 가져온 상자 안에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일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아일라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너는 겨우 6살이구나. 아직 어린아이지만 엄마는 알고 있어. 우리 아일라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아이인지 말이야. 다른 아이들이 놀 때 너는 혼자 책을 읽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줘.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 말이야. 만약 아일라가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리고 연경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거라. 연경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분이거든. 엄마도 하늘에서 너를 응원할게.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일라야. 편지를 다 읽은 아일라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믿어줬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편지를 본 아버지 무태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라 아일라. 내 엄마의 뜻을 따르거라. 동생은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공해서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되어다오. 그 순간 아일라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아일라는 연경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어머니도 저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연경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일라야. 언니가 모든 걸 준비해 줄게. 꼭 데려갈게. 연경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일라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먼저 케냐에서 여권을 만들어야 했고 한국 학생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연경은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밤을 새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여권 발급비, 비자 신청비, 항공료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연경은 자신의 적금을 해약하고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연경이가 그렇게 아끼는 아이라면 우리도 도와야지.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연경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젊을 때도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았는데 우리 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 자랑스럽다. 연경은 서울 시내 곳곳을 뛰어다니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출입국 관리소, 교육청, 각종 증명서 발급 기관까지 하루에 몇십 킬로미터를 뛰어다녔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연경의 열정에 감동해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학교 문제였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받는 고등학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학비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연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여러 교육기관과 장학재단을 방문했어요. 10번째 방문에서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일라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이런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에서 꼭 받아야죠. 학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케냐 현지에서도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메리 간호사가 아일라의 여권 발급을 도와줬고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었어요.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일라의 학생 비자가 승인된 거예요. 연경은 기쁨에 겨워 아일라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일라야,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 정말 한국에 올 수 있어. 케냐를 떠나기 전 아일라는 동네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기다려줘요. 그리고 기억해요.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것 말이에요. 아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젠 나도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드디어 아일라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아일라는 처음 보는 광경에 완전히 압도됐어요. 너무나 넓고 깨끗한 공항,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에 깜짝 놀랐습니다. 케냐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거든요. 와, 정말 하늘에서 하얀 꽃잎이 떨어져요. 아일라는 신기해서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아봤어요. 연경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10년 만에 만난 아일라는 많이 자라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일라야, 정말 왔구나. 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연경과 아일라는 서로 꼭 안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공항에 있던 사람들도 감동적인 모습에 시선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연경의 집까지 가는 길에 아일라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언니,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마치 영화 속 같아요. 연경의 집에 도착한 아일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연경의 남편 준호와 10살 딸 지민이가 케냐 전통 의상을 입고 케냐 국기까지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일라 언니 환영해요. 지민이의 밝은 인사에 아일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첫 한국 음식은 김치찌개였어요. 아일라는 처음엔 매워서 깜짝 놀라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금세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우면서도 계속 먹고 싶어져요. 신기한 맛이에요. 이젠 가족이란 단어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일라가 한 말에 연경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아일라는 생전 처음으로 폭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일라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첫 등교날 교복을 입은 아일라는 거울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제가 학생이 된 거예요? 꿈이 아니죠? 연경은 아일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꿈이 아니야, 아일라야. 이제 내 새로운 시작이야. 학교에서 아일라는 한글 공부에 매진했어요.
영어는 잘했지만 한국어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거든요. 처음엔 안녕하세요조차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일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교재를 붙잡고 공부했고 연경도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친구들과 대화하기 어려웠지만 아일라의 밝은 성격과 순수함 덕분에 금세 인기가 많아졌어요. 특히 영어 시간에는 아일라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자기소개 시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에서 온 아일라예요. 제 이름의 의미는 빛이에요. 케냐의 키베라라는 곳에서 왔는데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난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일라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져서 교실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한국 음식에도 점점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서 밥알을 흘리기 일쑤였지만 연경이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줬어요.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순두부찌개까지 아일라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일라의 꿈이었어요. 케냐에 있을 때는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언젠가 케냐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 도우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일라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일라는 이제 완전히 한국어에 능통해졌고 학교에서도 최우수 학생이 됐어요. 특히 국제관계학과 영어에서는 항상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먼저 아일라가 전국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주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생이었는데 아일라의 진솔한 경험담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엔 장학재단에서 아일라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단 10명만 선발하는 유엔 장학생에 아일라가 선발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연경이 아일라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어요. 아일라야, 언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연경의 진지한 표에 아일라는 긴장했어요. 사실 언니도 어릴 때 케냐에서 태어났어. 언니 부모님이 그곳에서 의료봉사를 하시다가 언니를 낳으셨거든. 그래서 내가 더욱 소중했던 거야. 이 놀라운 반전에 아일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언니도. 그래, 우리는 같은 땅에서 태어난 자매 같은 존재야.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거지. 졸업식 날 아일라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케냐에서 온 아일라의 아버지와 동생 카마우도 참석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는 3년 전 케냐의 키베라 빈민가에서 온 아일라입니다. 그때 저는 단지 기회를 받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공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배웠어요. 아일라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경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아일라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케냐 빈민가 소녀 한국에서 꿈을 이루다. 화면 속 아일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그리고 저를 진짜 빛나게 해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작은 관심과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연경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아일라의 불굴의 의지가 만나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다는 아일라. 어머니의 말씀처럼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